아, 저는 이제 기술 총괄로서 제가 하는 이제 대부분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과연 미래는 어떤 기술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미래에 좋은 비즈니스 찬스를 잡을 수 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회사에서 받은 숙제고 가장 제일 중요한 이제 임무인데, 버텀업식으로 이제 어떤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기술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면 어떤 가치가 실현될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한 축이라면, 어차피 글로벌 이 ICT 생태계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지금 바뀔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이제 두 가지를 탑다운 형태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R&D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제 따분해지니까 오늘 저는 이제 기술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이제 ICT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R&D 부분이 필요한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ICT 생태계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T 생태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단말기와 뭐 서버가 되든지 사람과 사람이 되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쪽의 커넥션이 만들어지면 우리 저 카카오톡 이 대표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갤럭시가 되든 아이폰이 되든 내 디바이스와 구글이 되든 페이스북이 되든 카카오가 되든 플랫폼에 커넥션이 연결되고 그 위에 다양한 이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콘텐츠와 플랫폼과 디바이스는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5G 5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기술 빠르고 릴라이블하게 커넥션을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올 IP 시대라고 얘기하듯이 IT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플랫폼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한국의 IT 강국 얘기를 하지만 통신은 제가 볼 때 강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저희가 IT가 강국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IT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컴퓨터와 똑같이 모든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 고객을 다 서빙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다른 인더스트리와 이제 ICT가 기술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융합이 되고 아침에 이제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기술의 가치를 통섭 개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CPND와 CPND의 중요한 IT 기술, 그 다음에 IT 기술과 다른 인더스트리얼 컨버전스, 이런 부분을 좀 터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이제 ICT라는 거는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CPND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디바이스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기술의 진화가 멈추면 이제 반도체처럼 아직도 그래도 중국을 간발의처럼 앞서갈 수 있을지 기술의 진화가 멈추면은 엄청나게 싸게,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괜찮게 만드는 중국을 과연 우리가 계속 리드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네트워크는 제가 볼 때 좀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여기 보면은 카카오톡 하나밖에는 대표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고객을 집점으로 모아가지고 그에 다양한 콘텐츠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게임으로 봤을 때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 CPND에서 가장 밸류가 생성되고 가장 어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고 저희는 굉장히 아직도 하드웨어 마인드가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하이텍 제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더 빨리빨리 연결하고 전국 어디서나 더 서비스가 잘 되게 하는 네트워크 사이드하고 이 CPD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밸런싱이 좀 더 이제 컨텐츠와 플랫폼 쪽으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 이제 통신 사업자인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글 이전에 구글이 없었고 카카오 이전에 카카오가 없었듯이 이 컨텐츠 게임이라는 거는 저희의 상상력과 꿈과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싸이월드도 그랬고 저희가 멜론도 그렇고 분명히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서 이제 혁신 파워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리 되는 경쟁에서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IT라는 거는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정보를 이동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다 보면 리얼타임 뭐 이런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그래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여튼 빅데이터 또는 이 반도체 기반의 어떤 스토리지 장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IT 시스템의 어떤 혁명, 뭐 X86으로 다운사이징되는 이와 같은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IT가 강하냐? 아마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데 하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하고 서버를 만들어줄 테니까 엮어가지고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봐라. 누가 더 잘 움직이고 더 빠르게 가나. 아마 이런 부분 봤을 때 한국이 좀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통신이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해서 밸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몇 개 인더스트리 부분들이 있는데 오프라인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 가장 온라인 베이스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생산성을 높게 하고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ICT가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에 줄 수 있는 커다란 밸류일 것 같습니다. CPD 시장을 보다 보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스마켓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에르메스나 구찌 같은 명품이 아니고 이제 일반 이런 부분이 되듯이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누가 더 새로운 파워풀한 OS를 가지고 더 좋은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빠른 CPU를 가지고서는 더 이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터치 스크린 이 동작이 제대로 잘 되는가 하는 식으로 단말하고 OS는 좀 더 파워풀한 OS를 가지고 좀 더 파워풀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더 빠른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걸 하는 이제 이런 세대로 쭉 저희가 가져왔었는데 과거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윈텔 듀오폴리로 모든 걸 가져가듯이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두 개는 대세로 잡혀진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비슷하게 오던 애플과 과연 구글의 전략이 계속 같아질 것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글 보면은 이제 키캣이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저메모리 구동하고 구글 글라스처럼 이제 사양이 낮은 이제 이런 걸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고요. 제일 강한 검색을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서비스 모델이 잘 돌아가려면 비싼 단말기에서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단말에서 다 되고 심지어는 경쟁이 되는 아이폰에서조차 동일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나는 가급적 많은 단말기에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자는 식으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어떤 기본 전략이 바뀔 것 같고요. 애플은 근본적으로 디바이스를 파는 회사입니다. 숫자가 최근에 좀 달라졌겠지만 아이튠 같은 경우에 1년 매출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애플 아이튠 사업에서 별로 남기지 않습니다. 아이튠이 있기 때문에 애플을 디바이스를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그 모션을 하는 이제 프라임 센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다양한 이제 아이비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인더스트리에 새로운 혁신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와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안드로이드나 애플이나 OS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애플이 어쨌든 이와 같은 식으로 매스마켓으로 가다 보면 하이엔드에서 안드로이드가 지원을 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 이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이 CPD에서는 많은 이노베이션과 이제 큰 임팩트를 주는 회사인데 오늘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말과 OS 경쟁으로 대표되던 CPD 게임이 둘로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떠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는 이제 서비스 경쟁과 포화된 스마트 시장에서
저가의 매스마켓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 이외에 그럼 어떠한 차세대 디바이스가 이런 모바일 시대에 맞게 제대로 갈 수 있고 더 디바이스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는지 서비스 혁신 경쟁이라는 하나의 축과 차세대 디바이스 경쟁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나눠서 구글과 애플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때로는 같게 어떤 건 서로 다르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4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리 봤을 때 보면 6개의 커다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혁신에 관련돼서 4개, 차세대 디바이스에 관련돼서 2개인 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시작된 시린이 음성인식이 기계는 훨씬 파워풀한 이러한 CPU 파워를 가지고 훨씬 더 인간과 내추럴하게 대화를 하고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터치 스크린이 없는 단말기 한번 써보셨습니까? 불편해서 도저히 못 쓰거든요. 이런 기계하고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떠한 저희의 휴먼 투 머신 인터랙션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면 집에 있는 PC는 아들을 위해서 사줬지만은 근데 공용성이 강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는 100% 개인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하는 이런 서비스가 본격 개화되는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면 엄청난 파워풀한 이제 새로운 모델들,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위치 기반이든지 오프라인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이러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쇼핑, NFC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만들고자 했으면 잘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이비콘을 통해서 이제 가능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NFC 진영과 이제 비콘 진영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디어 플랫폼인 게 인간이 생각하는 킬러 앱을 들자 보면 문자가 되든 전화가 되든 사람과 사람이 뭔가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커뮤니케이션 니드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이러한 미디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급 컨텐츠가 되든 유튜브의 개인 동영상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미디어의 컨섬션이라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킬러 앱인데 모바일 시대에 맞도록 과연 이제 미디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4가지 부분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전망으로 보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중요한 건 아까 이제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인간의 어떤 3대 킬러 앱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모바일 통한 개인화 서비스의 가장 혁신의 기본이 되는 게 일단은 플랫폼으로 누가 들어와야지 거기다 게임을 얻든지 뭘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유용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구글의 어떤 플레이 또 행아웃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카카오가 어쨌든 지배하고 있는 국내 이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구글이나 이제 이런 데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재밌게 이제 쳐다봐야 되는 부분인 게 구글에 이제 키겟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 주소로 114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일관을 전화를 하려면 한일관 찾으면 구글이 가서 서치해가지고 번호를 갖다 줍니다. 동네 여행사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는 시간에 구글이 가서 검색을 통해가지고 지금 걸려오는 전화가 동네에 있는 무슨 식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구글이 이제 미디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부분도 모바일 미디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IT를 통해서 이제 음반이나 이런 부분을 애플이 거의 디스럽티브하게 바꿨듯이 ITV를 통해 가지고 애플이 가장 잘하고 있는 어떤 UI, 유저하고 인터페이스, 유저의 경험 부분의 혁신을 가지고 뭘 하다 보면은 음반업계가 아이튠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듯이 미디어 진영 또한 애플발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TV 이외에 PC가 되든 스마트폰이 되든 제로 TV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이러한 환경과 스틸 프리미엄 이 미디어는 이제 미디어 사업자의 어떤 장악력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애플과 구글은 과연 어떤 미디어 플랫폼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의 ICT 부분은 그러면 이러한 그 컨텐츠라는 이런 부분, 멀티미디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그 기술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인지를 하는데 과거 아마존 같으면은 이 사람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무슨 책을 샀는지 이와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분석해서 추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지금 단말에 들어있는 수많은 센서를 보면 고객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뛰어가고 있는지 등등 고객이 처하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 비콘하고 연결을 하면 매장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매장 그 진열대가 어느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어떤 물건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미 만든 패스북에 애플이 갖고 있는 지문 인식에다 아이 비콘을 열고 엮어가지고 뭔가 애플이 여태까지 해왔듯이 비록 스티브 잡스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이노버티브하게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애플은 스틸 4할 때 5할 때 이상을 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강타자지 않습니까? 이런 애플발 어떤 스마트 쇼핑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세대 디바이스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애플입니다. 애플발 자동차 생태계의 혁신인 게 자동차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얹을 수 있는 이러한 차세대 디바이스를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희가 차에 앉으면 시트가 제가 조정한다에 따라 바뀌듯이 제가 스마트폰을 차에다 갖다 놓으면 차에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조그만 스크린 대신에 내비게이터가 되고 제 스마트폰 화면이 차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고 뭔가 대시보드까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형태로 다 만들 수 있다면 저희 집사람이 앉으면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악 등등 이런 부분으로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밀결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유저의 경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음성 인식과 시리로 대표되는 이제 다양한 어떤 기계의 상황 인식과 기계의 추론 이런 부분들이 붙다 보면 어쩌면 한국에서 벤츠든지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이제 아이폰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지금 자동차 이런 걸 만들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스마트폰과 융합 여부가 자동차 경쟁의 차별화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BMW가 아마 도요타, 제규어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12개 회사는 지금 이제 이 애플하고 해서 애플의 아이폰과 차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로 심리스하게 오퍼레이션 시킬까 하는 부분을 이제 쳐다보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구글 글라스와 삼성의 이제 갤럭시 기어인데 삼성은 어떻게든지 이제 더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려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나가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구글 같으면 스마트 글라스를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모아지는 커스터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개인화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도 삼성전자와 이 구글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키아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도 미치나 다양한 걸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에 어필하지 못한 건 뭐가 2%가 부족했던 부분인데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분명히 2% 시장에 이제 고객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또 저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없는 삶은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디바이스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왼쪽에 보면 애플과 구글의 전략이 이원화가 됐는데 그러면 한국의 ICT 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구글과 같은 빅플레이어가 행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들어오고 구글 나우, 구글 플레이, 구글 플러스 등등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바일로 대표는 개인화와 오프라인 어떤 이런 그 합쳐지는 부분에서
아이비콘과 아이카 이런 걸로 대표되는 애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렇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도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광의로 봤을 때 이 스마트 프린팅도 커넥티드 디바이스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인 3D 프린터와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때 이와 같이 새로운 영역은 우리 ICT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CPD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게, 타이프라이터는 문서를 만드는 거랑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고객 니드는 똑같습니다. 단지 고객 경험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편리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 반면에 한 20몇 년 전에 9.6K짜리 모뎀을 가지고 멀리 있는 컴퓨터에 접속시켜서 뭔가 작업을 하던 이러한 부분과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는데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하이텔 천리안을 쓰던 거와 지금 페이스북, 카카오 등등 있는 달라지듯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요. 그럼 이제 5G가 오든지 모바일 이동통이 계속 바뀌어질 때 미래는 어떨까 보면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거는 PC에서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불편해서 안 볼 뿐이고 그래픽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볼 뿐이지 컨텐츠는 똑같거든요. 이 세상에는 디바이스는 3개밖에 없습니다. TV처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갖고 다니지 못하지만 화면이 넓어서 집에서 보는 거랑 태블릿 PC처럼 갖고 다니면 편하지만 항상 갖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와 스마트폰처럼 안 갖고 다닐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결국 스크린 사이즈와 휴대 편리성 간의 트레이드오프로 봤을 때 과연 모바일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한국이 지금 강하게 밀고 있듯이 5G의 리딩을 통해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간의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걸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스크린의 제약을 벗어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과 새로운 컨텐츠와 서비스를 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분명히 네트워크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동통신 기술은 이제 세대차가 나는 커다란 기술 혁신에 의해서 아날로그 1세대부터 지금 이제 4세대까지 발전을 했고 저희가 5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셰넌이라는 분이 이론적으로 증명한 그 이론의 어떤 한계치에 지금 저희가 거의 도달한 상태에서 반도체와 비슷하게끔 이동통신 기술에서도 어떤 기술의 진화라는 것은 거의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5G를 만들어갈까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대차가 만들어지려면 3세대는 CDMA라는 기술, 4세대는 OFDMA 또는 미모라는 이제 이런 기술로 대표되듯이 뭔가 세대차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2000년대 초에 3세대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있을 때도 플레리온이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4세대는 이런 기술이 나올 것 같은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5G에 대한 후보 기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더 챌린징한 거는 1955년부터 시작을 하면 이동통신의 용량은 100만 배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동통신 기술에 의해서 증가한 스펙트럴 이피션치, 단위 주파수당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25배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2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G까지 지난 20년 동안 스펙트럴 이피션시 좋아한 게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2020년까지 5배의 어쨌든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높이겠다는 이 5G 목표 부분은 이제 엄청나게 챌린징한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컨텐츠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서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빠른 CPU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병렬 처리가 기본이고요. 이런 걸 하는 건 이제 하둡이라는 기술이 대표적인데 국내 하둡 엔지니어들 많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로부터 무언가 미닝풀한 걸 끄집어내려면 과거 많은 수학자들이 월스트리트에 가서 금융공학이라는 이름하에서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었듯이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의미를 추출하는 어널리틱스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국내도 이런 기반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R&D와 이런 기술력이 좋아야지만 모든 이들이 축적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가 돼지목의 어떤 진주처럼 가치를 못 찾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 모든 IT 시스템들은 마그네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에 최적화되게 OS가 만들어져 있고 미드웨어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CPU는 빵빵해졌는데 웹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 밀리세컨드든지 마이크로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하는 식으로 시스템 소프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USB처럼 램과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것들이 IT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I/O 데이터를 주고받는 바틀렉이 해결이 되면 아마 저희가 아는 서버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변화가 될 텐데 이 부분도 국내에는 가진 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열심히 쳐다보는 게 하드과 더불어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반도체와 IT 시스템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R&D 도메인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90년대 은행입니다. 지로용지 들고 번호표 뽑아가지고서 나란히 앉아서 순번 기다리는 이제 이러한 은행인데 정보통신 기술이 오늘날 은행을 이렇게 오늘날처럼 바꿔놨지 않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피 뽑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서 약 타고 모든 것이 오프라인 베이스드 오퍼레이션입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미디어, 어떤 트랜스포트, 교육 이런 부분에 ICT 기술을 적용해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성장인을 찾는 이런 부분들도 광의로 봤을 때 ICT 영역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R&D고 중요한 사업을 어떤 디벨롭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